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동원의 피칭학 개론의 서동원입니다. 네, 정부의 2.5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번 한 주를 이제 센터를 이제 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 저희 센터가 셧다운인 상황이어서 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께 강의를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의 주제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대로 스플리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스플리터 하면 떠오르는 투수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스플리터는 정말 자유자재로 잘 던지는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운트를 잡을 때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 결정구로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투수들이 스플리터는 위닝샷, 즉 삼진을 잡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자가 3루에 있다든지 득점권에 있을 때 이 스플리터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투수의 퀄리티를 높여주기도 하고 위기 관리 능력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예를 들어서 주자가 3루에 있다든지 점수차가 양팀 간의 점수차가 많이 안 나는 상황에서 주자가 3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태그업 상황, 외야 플라이가 났을 때 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일 때 외야 플라이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플리터를 잘 던지는 투수들을 감독님이 교체를 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스플리터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은 위기 관리 능력이 돋보인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유리한 상황에서 삼진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지표한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면서 오늘 이 스플리터 강의를 들어보시면 나도 이제 유리한 카운트에서 언제든지 내가 마음을 먹었을 때 삼진을 잡을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스플리터에 대해서 저랑 함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플리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스플리터에 대한 정의, 그리고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하고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리터의 이제 스플릿이란 단어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사전적 의미로 이제 갈라지다, 벌리다, 이런 이제 나누어지다 이런 어떤 뜻을 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손가락을 벌린 상태에서 던지는 패스트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플리터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스플리터를 잘 던지는 투수들 중에서 140km대의 스플리터를 던지는 투수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각을 크게도 던질 수도 있고 작게도 던질 수도 있고 삼진을 잡기 위해서 또는 땅볼을 유도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목적을 가지고 던졌을 때 훨씬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구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플리터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정말 완벽하게 포크볼을 던지는 투수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완벽하게 벌린 포크볼을 던지는 투수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스플리터를 던지고 있고, 스플리터를 이제 포크볼로 명칭을 해서 이 포크볼을 많이 던지면 팔꿈치 부상에 노출된다. 팔꿈치가 다칠 위험이 커진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어떤 그립이나 그런 어떤 형태로 던졌을 때 무리가 가는 구질일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팔꿈치에 가장 무리를 많이 주는 구질은 직구입니다. 패스트볼이에요. 절대 변화구가 팔꿈치에 직구만큼, 패스트볼만큼의 데미지는 주지 않는다는 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이론편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론편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굉장히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플리터에 대한 오해, 절대 스플리터를 던진다고 해서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스플리터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리터를 던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또 복습이 되겠지만 모든
스플리터는 직구 베이스로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모든 변화구, 커브하고 너클볼을 제외하고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은 항상 모든 변화구는 그립이 변형이 일어났을 뿐 모든 베이스나 메커니즘은 직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 직구의 메커니즘으로 구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드리고 네,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 이 낚시를 하시는 분들, 네, 저도 낚시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요. 네, 결혼하고 나서는 좀 거의 못 간 것 같은데, 낚시를 하는 분들은 이 얘기를 아실 거예요. 네, 바늘에 지렁이를 잘 끼기만 해도, 지렁이를 잘 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낚시의 시작이고, 네, 이것만 잘 할 수 있어도 낚시의 50% 이상은 배운 것이다. 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네. 네. 이 얘기를 제가 왜 먼저 드리는 거냐면, 이 스플리터는 자신에게 맞는 그립만 쥐어도 거의 이건 50%가 아니라 70% 이상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쉬운 구질이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뭐 커브도 있고 슬라이더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서클 체인지업을 굉장히 쉽게 던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제 알려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가장 낮은 구질 중에 하나가 스플리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난이도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의 폭이나 낙폭 그리고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 쓰임새는 그 어떤 구질보다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뛰어난 네, 그런 구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플리터를 내가 자유자재로 구사를 할 수가 있으면 경기를 함에 있어서 마운드 위에서 굉장히 여유가 생겨요. 네, 언제든지 말 그대로 스트라이크도 잡을 수 있고 결정구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 자신감이 생기는 게 정말 네, 장난이 아닙니다. 네, 마운드 위에서 정말 행동 자체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스플리터를 던지시는 게 마운드 운영을 함에 있어서 꼭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열심히 들으셔서 꼭 여러분께 맞는 스플리터 그립과 요령을 터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너무 많은 다양한 그런 버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않고 쉽게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두 가지 정도의 그립 형태를 나눠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 스플리터 그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플리터 그립을 선택을 할 때, 자, 오늘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대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손목을 과사용해서 이 손가락의 힘을 과사용해서 찍어 누르는 형태의 투수인지 아니면 내가 몸을 잘 활용을 해서 팔꿈치라든지 광배근이라든지 이렇게 몸을 잘 활용해서 회전력으로 잘 던지는 투수인지 회전력을 10분 발휘를 해서 활용을 해서 던지는 투수인지 구분을 해보시면 네, 이 스플리터 그립을 찾기가 굉장히 쉬우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전통적인 정말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어떤 투구폼이죠. 뭐 위에서 아래로 내려 던지는 듯한 투구폼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메커니즘으로 공을 던지고 있다면 자, 두 가지입니다. 스플리터는 자, 이렇게 제 손바닥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스플리터는 자, 여기 두 번째 관절, 네, 두 번째 관절에 실밥을 걸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 손가락 끝 지점에 실밥을 걸리게 할 것인가, 힘을 가할 것인가, 두 가지로 나누시면 굉장히 쉬워져요. 자, 만약에 내가 찍어 던지는 메커니즘, 네, 찍어 던지는 메커니즘이나 이 손가락의 악력의 힘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투수의 형태다, 찍어 누르는 형태다고 생각하시면 실밥이 두 번째 마디에 걸리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찍어 눌리는 형태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플리터를 손끝으로 끝으로 누를 수 있는 그런 스플리트를 던지게 되면 말 그대로 공이 정말 사정없이 땅바닥에 박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플리터 던질 때 뭐 평소에 스트라이크 존보다 하나 높게 보고 던진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조건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 하나를 높게 보고 던진다는 것이 내가 손가락에 누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벌어준다는 것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낮게 던지려고 하면 이 손이 빨리 개입이 되기 때문에 공이 낮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하나를 높게 보고 던지면 손가락의 개입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네, 조금 높게 보면 효과가 좋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효과는 두 번째 마디, 네, 이쪽 마디에 실밥이 걸리게 포커스를 맞춰주게 되면 굳이 높게 보지 않으셔도 위력적인 스플리터의 낙폭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찍어 누르는 형태의 스플리터를 굉장히 잘 던지는 투수를 설명을 드리면 두산의 이제 김강률 선수 같은, 네, 굉장히 위에서 강하게 누르는, 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또 두산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정재훈 선수처럼, 네, 위에서 이제 강하게 찍어 누르는 형태의 스플리터를 던지기 위해서는 실밥이 두 번째 마디에 포커스를 맞춰주는 게 좋다. 그래서 그립을 한번 두 번째 마디에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립을, 네,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직구를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직구를 반 칸 정도 위에 잡게 됩니다. 네, 위에 잡으면 여기 동그란 부분이, 직구를 잡았을 때는 이 동그란 부분이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반바퀴를 위로 올려 잡으면 이 동그란 부분이 내 몸 쪽으로 오게 됩니다. 네, 이 몸 쪽으로 오게 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실밥을, 네, 걸어주는 거예요. 벌려서, 손가락을 벌려서 걸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번째 마디에 자연스럽게 실밥이 걸리게 되죠. 네, 이쪽도 이쪽 실밥에 자연스럽게 두 번째 마디가 걸리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엄지손가락은 말 그대로 이제 펴게 되면 말 그대로 속도가 조금 줄어들어요. 네, 하지만 강하게 지게 되면 얼마든지 빠른 스플리터를 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변화구의 키포인트는 엄지손가락이에요. 네,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으로 얼마든지 낙폭과 속도를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위에서 보시면, 네, 이쪽에 내려오는 실밥에 내 두 번째 마디가 걸려 있고, 이쪽에서 뻗어나가는 실밥에 중지에 두 번째 마디가 걸려 있습니다. 네, 내가 만약에 찍어 누르는 형태의 투수다. 네, 김광일 선수나 정재훈 선수처럼 찍어 누르는 그런 형태의 투수라면 이 그립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찍어 누르는 형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을 잘 활용하는, 뭔가 강하게 찍어 누른다기보다는 와, 저 선수는 정말 이제 몸을 잘 활용해서 던진다, 근데 그런 느낌이 드는, 그리고 이 그립은 사이드암의 형태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그립이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이드암 투수들이 포크볼을 던진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이 그립으로 던지게 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몸을 잘 이용하는, 네, 그런 투수들 중에 스플리터를 잘 던지는 투수가 어떤 투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두산의 이용찬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몸을 잘 활용해서 굳이 높게 보지 않아도 스플리터를 자유자재로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손끝의 힘을 극대화시켜주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손끝으로 누를 수 있는, 네, 손끝의 개입이 조금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스플리트의 그립을 잡아주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손끝의 개입이 빨라지기 위해서는 손바닥 전체 면이, 네, 실밥이 이제 다 걸쳐주는, 네, 그런 그립을 선택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레귤러적인 그립, 네, 흔히 이제 많이 쥐는 그립이 이제 요런 그립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잡는 게 아니라 사실 위에서 내리게 되면 이제 실밥이 이쪽에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위에서 내렸다기보다는 이렇게 벌려잡게 되면 뒤쪽에서 실밥이 들어온, 네, 그립이 들어온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컨트롤 하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그립은 어떤 그립이냐면 이 공 자체를, 실밥을, 그립을 위에서 내려잡게 하는 것이죠. 위에서 내려잡으면, 네, 얼마든지 내가 자연스러운 팔스윙에서 실밥을 걸리게 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뒤에서 이게 그립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인위적인 어떤 힘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제구를 잡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그립을 잡아주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실밥이 굉장히 좁아 보이죠, 형태가. 네, 좁아 보이기 때문에 이 중지를 살짝 실밥 밖으로 빼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쪽 검지 그립이 위에서 내려온 그립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팔스윙에서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 준비가 되고요. 이쪽은 이제 실밥을 오버해서 지나갔기 때문에 얼마든지 낙폭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이제 쥐시고 연습을 하시면 좀 많이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연습을 할 때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네 번째 손가락과 이 새끼 손가락을 같이 붙여 잡는 거예요. 네, 이렇게 붙여 잡으시면 굉장히 안정된 느낌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안정된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네, 이 검지가 실밥에 걸려 있으니까 이 검지에 걸려 있는 실밥을 활용해서 툭툭 눌러주시면 돼요. 툭툭 지나가는 길에. 지나가는 길에 자 오른손 투수라 그러면 어차피 회전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내가 측면으로 섰다가 이렇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이 되는 과정에서 이 실밥을 살짝 툭 눌러주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궤적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그립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상황을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확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응용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립의 형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쪽이 너무 불편해. 그러면 한 칸 더 올리셔도 돼요. 올리셔도 얼마든지 그 그립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스플리터도 아까 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한쪽을 빼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만약에 그립이 불안하시다고 하면 얘를 이제 공을 탑 포지션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공의 제일 헤드 부분, 정수리 부분으로 이제 서클 체인지업 던질 때 제 공부했었죠. 네, 이 부분으로 올라와서 얼마든지 벌려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검지가 실밥을 지나갈 수 있게, 실밥 위로 지나갈 수 있게 누를 수 있는 힘만 만들어주고 공간만 확보를 해준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TV에서 나오는 그런 스플리터의 각을 구현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스플리터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그립을 여러분께 맞는 그립을 찾는 순간 이미 70% 이상은 배우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립을 완성을 하시고 나셔서 스플리터는 또 다른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스플리터는 직구하고 다른 변화구와는 조금 다르게 스플리터만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스플리터만의 메커니즘을 제가 한번 스플리터 두 번째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이제 메커니즘을 신경 쓰시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그립을 찾아서 캐치볼을 하시는 상황 그리고 워밍업을 하시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손가락에 익고 내 몸에 익는다면 거기서 이제 스플리터를 던질 수 있는 메커니즘을 이제 도입을 시켜가지고 완성형 스플리터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음 강의는 저희가 이제 제구력에 대한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제구력에서 또 애를 먹는 경우가 있으시고 그리고 속구의 어떤 속도보다는 제구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제구력에 대한 정의 그리고 또 제구력에 대한 정의에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보면 커맨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 커맨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구력 강의를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을 하고요. 네, 그 다음 주에 이제 스플리터가 이제 완성형으로 갈 수 있는 스플리터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국인 만큼 마음껏 여러분들이 또 야구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저 또한 많은 선수들과 소통을 하면서 야구 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제구력 강의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제구력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